안녕하세요. 투자꾼입니다. 29번째 영상입니다. 자, 단풍 구경을 갔다 왔어요. 오늘 영상을 못 찍을 줄 알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또 좀 일찍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제 갔는데 좋더라고요. 이제 비 오고 나면 볼 게 없을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시간을 잘 맞춰서 갔다 온 것 같습니다. 자, 폭락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. 지금 어제,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장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주식이 더 빠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. 미국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. 이런 상황에서 종목 추천할 건 없고요. 이 폭락에 대해서 특히 요즘 블로거나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서 뭘 가려드려야 할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물론 제가 그분들을 까는 건 아닙니다. 어떤 이야기든 재미로 들으시면 되고 또 정보 수집으로 들으시면 됩니다. 뭐 결론을 잘못 내더라도 아주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많아요. 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렇게는 안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. 뭐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가려 들으라, 비판적으로 생각하라,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뭐 어차피 투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또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따지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. 그냥 뭐 악플 이런 거는 남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. 물론 뭐 돈 받고 정보를 제공하고 뭐 강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악플을 남길 수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수익을 받은 만큼 악플도 감당을 해야죠. 자, 그럼 첫 번째 가려드려야 할 게 뭐냐?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정도 폭락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.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만 털고 있을 확률이 90%다. 지금 제 계좌에서는 하루에 몇백만 원씩 사라지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월급보다 더 빠졌어요. 그런데 지금 이게 명확한 사실인데 왜 안 떨어졌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. 지난달까지 오른 거는 오른 거죠. 이미 수익 난 거는 그거는 뭐 수익으로 이미 잡았는데 왜 손실을 안 봤다고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한 10년 전에 수익 본 것까지 나 10년 전에 벌었으니 떨어진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까?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또 두 번째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. 팔기 전엔 손실이 아니다. 그냥 존버해라. 이런 사람이 있는데 물론 팔기 전에는 실현된 게 아니니까 그냥 수익 실현, 뭐 손실 실현 이런 걸 안 한 거죠. 안 한 거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꼭 팔기 전에 수익 인증을 하더라고요.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. 수익 인증 이렇게 했으면서 왜 내려갈 때는 손실 인증을 안 하고 팔기 전에는 손실 본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. 또 세 번째, 결국은 우상향이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지수 딱 놓고 폭락을 몇 번 했지만 우상향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거는 미국 주식하는 선진국 증시, 미국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맞습니다. 인정을 합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. 한국은 신흥국 지수입니다. 신흥국 지수에서는 맞지 않아요. 지금 옛날에 뭐 IMF 때 망한 기업들, 뭐 대우, 뭐 많습니다. 사라진 대기업들이 엄청 많아요. 이게 지수는 우상향이 보이지만 개별 종목은 망하고 성패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.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ETF를 추천한 사람은 딱 지수 놓고 지수로 보면은 계속 오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
근데 꼭 평소에 고수인 척, 저는 ETF 안 합니다. 저는 고수라서 개별 종목을 제가 선정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꼭 이럴 때 지수 놓고 뭐라고 합니다. 그러다 상패 당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투자 원칙을 명확히 세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. 자기는 나는 액티브 투자자고 나는 종목 분석을 잘하니까 개별 종목 투자합니다 라고 하면서 왜 지수를 들먹입니까? 그러면 안 되죠. 세 번째, 역발상 투자자가 있습니다. 지금 사야 될 때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지금 10월 둘째 주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은 지금 이번 주에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? 한 20%더 빠졌겠죠? 이게 한 대를 차 맞았을 때 이 힘의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. 이건 나의 체급이 안 되는구나. 이걸 느껴야 돼요. 근데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계속 쳐맞는 겁니다.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상승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. 이 상승장에서는 그 사람 말이 다 맞았겠죠. 그런데 이게 시장에 대응할지를 모르는 겁니다. 상승만 외칠 줄 알았지 폭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, 그러니까 과거에 폭락을 겪어보지 못한 약간 투자 경력이 짧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. 특히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 말하는 사람이 지금 40대인지 아니면 뭐 60대인지 아니면 이제 대학생인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.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의 뭐 리딩을 받고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. 항상 이거 비판적으로 판단을 하세요. 그리고 다섯 번째, 뭐 어차피 하락 타임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냥 묻어두십시오. 이미 떨어진 거니까 묻어두십시오.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례적 하락이었을 때 하락되고 나서 팔면 소용이 없죠. 근데 지금은 일회성 하락이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대응 안 하면 안 돼요. 왜 저는 지금 계속 떨어질 게 보이는데 왜 팔지 말고 들고 있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. 이것도 이제 더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. 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상승 타이밍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왜 물을 타거나 역발상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걸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. 이런 사람들이. 이거는 가려 들으십시오. 또 이제 배당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주가가 떨어졌으니 배당률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하락장에서 배당주가 약간 방어주의 성격을 띠죠.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옳다고 봅니다. 일단 중요한 거는 시세 차익하고 이제 양도 차익이죠. 양도 차익하고 배당 수익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. 이거는 세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 양도 차익은 양도 차익이고 배당 수익은 배당 수익이죠. 어차피 배당을 얼마나 줄지는 뭐 받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 또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률이 높아졌다 이런 논리라면 뭐 주가가 오를 때마다 배당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이거는 약간 뭐 앞뒤가 안 맞죠. 이런 논리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보면 상승론자가 있어요. 물론 길게 보면 상승하겠죠.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 기업의 가치, 실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. 돈의 단위만 바뀌는 거지 주식이 상승한다라고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.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. 근데 이런 사람들은
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재산 지키는데 도움이 안 돼요. 폭락할 때 그대로 처맞고 그대로 물립니다. 또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죠. 뭐 가지고 있으면 된다. 사고 팔고 하지 마라. 이거는 그 사람이 제일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? 워렌 버핏의 제일 원칙 Never lose money입니다. 이런 폭락을 참아주면 제 이론칙도 못 지키는 거예요. 이게 일회성 폭락에 대응하지 말라는 말이지. 버핏도 현금 비중 엄청 늘렸을 겁니다. 이거. 또 두 번째는 하락론자가 있어요. 맨날 경제 위기만 외치던 사람이죠. 이런 사람은 주둥이 파이터입니다. 계속 하락할 거라고 떠들었으니까 뭐 투자는 안 했겠죠. 주식을 안 샀겠죠. 뭐 투자도 안 하는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. 이건.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이 투자자는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. 한쪽으로 쏠리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. 항상 포트폴리오에도 달러나 선진국 증시나 금 같은 실물 이렇게 나누어서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고, 이 유연한 사고라는 게 단기 투자자, 스윙 투자자 아니면 뭐 초단타 이런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언제나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. 근데 가끔씩 뭐 불이다 배어다 뭐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하락이다 이런 거를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, 존버하면 지수가 오른다. 이거는 투자 원칙이 아닙니다. 이건 투자 원칙이 아닌데 약간 그런 걸 원칙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럼 저는 어땠느냐? 저는 계속 상승을 외쳤죠. 계속 추천주를 드리고 뭐 물론 미국 주식으로 이주하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상승론자는 아니에요. 제가 언제부터 폭락 얘기를 했냐? 딱 한 달 전 9월 수익률 검토 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 수익 실현을 하시라 처음 말씀드렸고, 그 다음 9월 초에 폭락을 할 것 같다, MSCI 지수, 신흥국 증시, 이머징 마켓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인버스 주식 사라 말씀을 드렸죠. 저는 10월 초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. 물론 제가 한 번 맞췄다고 해서 계속 맞출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. 저도 뭐 운이 좋았고 지금 다른 애널리스트나 그 증권사 보고서에서 지금 폭락 얘기하고 인버스 사라고 한 게 지난주입니다. 지난주.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보다 3주는 빨리 말했죠. 물론 이런 거는 제가 뭐 애널리스트가 직업도 아니고 뭐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쩔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제가 틀렸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.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자는 스스로 하는 거고,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, 이런 사람들 말을 너무 신용하지 마십시오. 신용하지 마시고 투자는 유연하게 하시고 그 원칙과 현상은 구분을 하십시오. 이게 딱 미국 증시 그래프 놓고 이거 계속 오른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에는 대입이 되지 않는 겁니다. 거기는 선진국 증시고 우리는 신흥국 증시예요. 또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지수를 들먹이는 것도
약간 아이러니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다음 주에 국내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미국 주식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